네, 연준이 올해 금리를 한 번만 내릴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좀 내려왔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가 8월 말, 9월 초 정도면 최종 승인되고 거래가 시작될 걸로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이 바이든 정권 같은 국가 권력이 금지하고 싶어하는 돈인지, 그렇지만 이미 금지할 수 없게 돼버린 돈인지, 그 얘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졌죠. 24시간 기준으로 지금 2.5% 가까이 이렇게 떨어져서 현재 가격은 보시다시피 66,600불 수준 이런 정도입니다. 사실 단기 가격 예측이라는 게 이게 어렵죠. 얼마나 떨어질지 어디서 반등할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과거를 보면 상승장에서도 20%, 30% 이렇게 급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하루하루 움직이는 걸 보지 말고 한 발만 떨어져서 큰 그림을 보면 좀 다른 게 보입니다. 네, 크립토 퀀트 자료인데요. 바로 오늘 하루만 해도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고래들이 13억 달러어치를 사들였다. 자, 이렇게 비백이라는 친구가 비트코이너가 올린 내용인데요. 자,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그래프가 보라색 선, 이 보라색 선이 높게 올라가면 그러면 그만큼 많이 샀다는 건데 올해 1월부터 바로 요 시점인데요. 올해 1월부터 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간 그래프들이 많죠. 그만큼 많이 사들이고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는 걸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또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최대량을 사들인 걸로 나오고요. 올해 1월부터 물론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는 고래들 중에는 이 고객 돈으로 사들이는 블랙록 같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들이 있죠. 글라스노드 자료를 보면요.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들고 있는 고래들 숫자가 1월에는요. 보면 1월이 이때가 1월인데요. 이때 보면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가 한 1500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자, 고래 한 1500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숫자가 이게 지금 얼마냐? 네, 대략 1670, 80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거의 1700에 가깝게 숫자가 늘어난 걸로 나옵니다.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 숫자가 올해 상반기에 200마리 이상, 200마리 가깝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상장 회사 중에서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무려 21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죠. 마이클 세일러 잘 아시죠? 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5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게요, 몇 년 뒤에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미리 책정된 회사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전환 사채 채권을 5억 달러어치를 팔아서 그걸로 비트코인 더 사겠다는 겁니다. 네, 채권을 사는 기관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회사 주식도 지금보다 훨씬 주가가 오를 걸로 보고, 만기가 되면 그때 가서 빌려준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그렇게 오른 주식으로 싸게 책정된 지금 책정된 주식 가격으로 그때 주식을 사들여서 큰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이렇게 사는 거고요. 네, 회사 측은 또 미래에 좋은 조건으로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권리를 이 돈 빌려주는 사람들한테 그 권리를 주면서 싼 이자에 현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지금 당장 현재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미래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가격이 오를 걸로, 주식 가격이 오를 걸로 기대하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그렇게 기대하는 이 미래의 주식을 팔아서 현재 가격의 회사는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현물 ETF와 관련된 내용 보시면요. 네, 오늘 두 가지입니다. 나온 얘기가. 자, 오늘 게리 갠슬러 SEC 금권거래위원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답변을 한 내용에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이더리움 현물 ETF 이 최종 승인은 이번 여름 동안에 이루어질 걸로 본다는 겁니다. 여름 동안이라고 하면요, 8월 말 정도까지
이렇게 승인이 나오고 8월 말 9월 초부터 거래가 시작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 또 하나 이게 참 묘한 내용인데요. 네, 이더리움 현물 ETF를 아직 최종 승인한 건 아닌데 지금 이더리움 이더는 상품이냐? 자, 이런 질문이 의회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갠슬러는 대답을 안 하고 피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더리움 현물 ETF 일단 1차 승인해줬고 사실상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요. 아마 그렇게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상품이다, 증권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1차 승인을 해주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자 받는 기능, 스테이킹, 이걸 못하게 금지하는 조건으로 불완전한 상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스테이킹 없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해줬기 때문인데요. 코인을 담보로 묻고 이자를 받는 스테이킹, 이건 증권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코인베이스 소송도 하고 지금 여러 소송을 해오고 있는 SEC가 그런 상황이죠. 백악관에서 대선을 치르려면 코인 유권자한테 어필을 해야 되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해줘라. 이래서 마지못해 승인을 해주기는 하지만 스테이킹 없는 조건으로 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갠슬러는 SEC는 그래서 이더를 둘로 나눠서 규제를 하겠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스테이킹 기능이 있는 현재의 이더리움은 증권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킹을 하지 않는다면 스테이킹을 안 하는 조건이라면 그렇게 묶어두는 이더리움은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비트코인 얘기요. 주변에서 요새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럴 때 하나하나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는 건 사실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돈에 관한 건데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내릴 것 같으니까 팔고 이렇게 코인으로 도박이나 갬블이나 하지 진지하게 공부해서 장기 플랜을 세울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찍어냅니다. 이게 10년 전 100달러하고 지금 100달러를 비교를 하면 살 수 있는 물건 가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내가 아무리 현금을 저축하고 정부에서 계속 돈을 저축을 한다고 해봤자 정부에서 계속 돈을 더 찍어내니까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도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돈,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디지털 머니를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들이 이 돈이 굴러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기 컴퓨터에서 돌리게 되면 정부도 누구도 개인 간 거래를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돈인데요. 미국 같은 나라의 정부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 돈의 네트워크가 세계 곳곳에 퍼져서 어느 순간 이게 금지하고 없앨 수 없도록 성장을 해버립니다. 어디까지 성장을 했느냐 하면 세계 금융의 중심,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정부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져서 거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성장을 했죠. 5개월 만에 얼마가 모였느냐, 얼마가 돈이 들어왔느냐, 이게 419억 달러, 거의 420억 달러에 가깝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요, 이게 GBTC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 현물 ETF에 들어온 돈이 바로 이게 42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건데요. 한국 돈으로 57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 겁니다. 이럴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비트코인의 현주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